조지아주 아틀란타로부터 85번 하이웨이를 타고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운전하다 보면 만나는 작은 도시 제퍼슨의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째깍 째깍 따르르릉. 리 할아버지의 알람 시계가 어둠을 뚫고 울립니다. 시각은 새벽 5시 50분. 은퇴 후 딸의 가족이 있는 미국 이민 와서 학교에서 일을 시작한 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과입니다. 토스트와 스크램블드 에그, 그리고 베이컨을 곁들인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일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딸이 마련해준 자동차에 몸을 맡깁니다. 제퍼슨 고등학교는 할아버지의 집으로부터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와도 그는 한결같이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정문을 열고 어둠 속에 학교의 불을 밝힙니다. 좋은 아침, 제퍼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학교에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듯이. 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서 이정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40년간 한국 수학계에서 활동해온 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의 은퇴를 아쉬워했습니다. 이정호 교수는 한국 수학계에서 잘 알려진 수재이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그가 가르친 제자들 중 많은 수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죠. 40년이면 충분히 오래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이제 젊은 학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은퇴식 날 서울대학교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교단을 떠났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아주 평온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독서도 하며 제자들과의 모임도 즐겼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여유로우니까 좋네요. 그러게 40년간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국에 사는 딸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미정아, 잘 지내니? 네,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시고 나서 많이 심심하시죠?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좀 그렇긴 해. 40년간 학생들 가르치다가 갑자기 안 하니까 허전하더라. 그럴 것 같았어요. 지호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 특히 지호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구나. 그때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미국에 와서 계속 살 생각 없으세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제가 이제 병원에서의 일도 안정을 찾아가고 지호도 곧 중학교에 들어갈 텐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가서 뭘 하겠니? 너희들한테 짐만 될 텐데.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지호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은퇴 후 느꼈던 공허함을 떠올렸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니 삶의 방향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가면 좋겠니? 네, 정말로요. 그리고 미국에도 한국계 학생들이 많은데 아빠 같은 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어 문제도 있고 아빠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히 커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미국에 가볼까 해요. 갑자기 왜요? 여행을 가시게요? 아니에요. 아예 이민을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해요. 미국에 가서 아이들 옆에 살면서 미국 교육은 어떠한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요. 저야 미정이 옆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요. 알아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호도 보고 싶고 아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드디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나온 미정이는 아버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빠, 정말 오셨네요. 잘 결정하셨어요. 당연하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지호를 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욱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와주셨네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지호야, 할머니도 우리 지호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럼 할아버지의 귀여운 손자를 어떻게 안 만나러 오겠니? 하지만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언어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70세가 넘은 나이에 낯선 외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우연히 지역신문에 난 광고를 봤습니다. 제퍼슨 고등학교 청소 직원 모집. 할아버지는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여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빠, 그런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의사니까 생활비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정아, 아빠는 미국의 교육 현장을 한번 경험하고 싶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 학교 교육은 어떠한지 궁금하구나. 비록 청소일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생한 미국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잖니? 할아버지는 청소부서의 매니저와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일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건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미스터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미스터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청소복을 입고 학교에 섰습니다. 40년간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섰던 그가 이제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내가 학교에 다시 올 수 있다니,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의 학업 과정을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야. 복도를 걸으며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역할은 달라졌지만 다시 교육의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첫 출근 어떠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학교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청소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면 언제라도 그만두세요. 아직은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 이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야.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1층 복도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걸레로 정성스럽게 닦고 바닥을 구석구석 닦아냅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는 이 일을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마다 들어가서 의자를 정리하고 칠판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유독 수학 교실에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칠판에 남겨진 수식들을 보며 그리움에 잠기곤 하죠. 아, 2차 방정식 판별식이군.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지나갑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브래든과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또 동양인 할아버지 있네. 영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청소나 하는 거지. 자기 나라에서도 별 볼 일 없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저런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큰 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아버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알겠나?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브래든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리, 우리가 지나가야 하니 빨리 치우세요. 수업에 늦겠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대답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수학 교실을 청소하면서 칠판의 수식들을 보며 학생들의 수학 수업을 관찰하였습니다. 좀 다르게 풀어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공식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생이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문제 너무 어려워.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할아버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끔 한국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미국 생활은 어떠세요? 이제는 잘 적응이 되셨나요? 할아버지는 차마 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지. 역시 교수님이시네요. 언젠가 미국에 방문해서 뵙고 그동안 지내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전화를 끊은 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점차 학교의 배경이 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냥 항상 있는 청소하는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한 지 1년 후 젊은 크리스 선생님이 수학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크리스는 열정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초보 교사였습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할아버지가 지켜봤지만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미스터 리, 수학 교실 청소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분필 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해 봄에 제퍼슨 고등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수학자 마이클 존슨 박사였습니다. 그는 이 학교를 오래전에 다녔던 졸업생이었는데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당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고급 수학 강의에 귀가 솔깃했죠. 수학이 왜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죠. 마이클 박사가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미분기하학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것은 내가 오래전에 연구했던 분야잖아. 자, 누가 이 문제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썼지만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닦던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답이 바로 보이는데 강당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도 못 푸는 거면 우리는 당연히 못 풀죠. 학생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수학은 너무 어려워. 우리랑은 상관없는 세계인 것 같아. 그때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강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미스터 리, 지금은 특별 강연 시간인데요. 청소는 강연이 끝난 뒤에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크리스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고는 들었지만 미스터 리,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은 공식적인 강연 시간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박사가 흥미로운 듯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아픈 무릎을 이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진짜로 하려나?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불쌍해. 저 나이에 왜 저러실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집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분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써내려가는 수식은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5분이 지나자 칠판의 절반이 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함수론에서 시작해서 미분기하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마이클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학생들도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진짜로 풀고 있는 거야? 청소부 할아버지가 저렇게 수학을 잘해? 15분 후 할아버지가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칠판 전체에 모두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에는 아름답고 간결한 답이 있었습니다. 강당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일어나서 계산을 차근차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마이클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증명이에요.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우아합니다. 그때서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 박사가, 그 다음에는 크리스 선생님이, 마지막에는 학생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합니다. 학생들의 환호성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이클 박사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고급 수학을 아시는 건가요? 혹시 전에 수학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수학을 연구하던 교수였습니다. 크리스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청소를 하고 계시나요? 15분간의 완벽한 증명이 끝나고 박수가 잦아들자 강당은 묘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저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브래든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학생이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 브래든이 친구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저분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친구 잭슨도 창백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쓰레기 일부러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브래든은 갑자기 일어나서 강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브래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스터 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은 몰랐을 뿐이야. 브래든이 할아버지께 사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저는 일부러 복도를 더럽혔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학생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애들이 미스터 리를 무시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말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 수학과 주임, 톰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미스터 리, 정말 죄송합니다. 1년간 저희 곁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마틴 선생님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나이가 많은 아시아 청소부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상황이 그랬을 뿐이죠. 하버드의 마이클 박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미스터 리, 당신의 증명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아하고 창의적이에요. 혹시 이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40년간 미분기화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지도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많이 녹슬었을 텐데요. 마이클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야, 들었어. 청소하는 미스터 리가 진짜 교수래. 하버드 박사가 직접 인정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분이 천재 수학자였다니. 복도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친 학생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스터 리,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아, 나는 여전히 청소부야. 그냥 평소처럼 해도 돼.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브래든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혹시 제게 수학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브래든, 나는 아직 청소부야. 상관없어요. 미스터 리는 교수님이에요.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청소 끝나고 시간 있을 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브래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한테 왜 화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할아버지가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에밀리야, 나는 너희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 나는 너희들 곁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했었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래든과 몇몇 학생들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미스터 리도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도왔습니다. 1시간 걸리던 청소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브래드는 시학점이던 수학에 갑자기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청소를 하기 위해 학교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방과 후 수학 클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비어있는 교실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이 수학 클럽을 만들고 싶다며 클럽에서 수학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후 드디어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서 아이들은 그동안 할아버지께 배운 방식을 이용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퍼슨 고등학교 개교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 소식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모두 축하를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졸업식 때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학생들 앞에서 특별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단 하루도 수학자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저보다 몇십 년이나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진정한 꿈은 시간을 묻지 않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제퍼슨 고등학교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포기하려던 꿈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려던 꿈,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 이루지 못한 소원.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